맞는 간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서울 5성급 호텔에서 근무했을 때 70년 된 한정식당에서 오신 셰프님께 배운 레시피, 제가 이 간장 소스로 집에서 여러 음식을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맞는 간장 비밀 레시피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간장을 넣어줄게요. 간장 종류가 많은데 진간장, 양조간장, 그리고 조림간장, 맛간장 다 가능하고요. 국간장만 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진간장으로 300ml 넣어줄게요. 계량컵 준비해 주시고요. 진간장 300ml 냄비에다, 그리고 설탕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황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 황설탕 100ml 넣어주겠습니다. 설탕 100ml 넣어줄게요. 그 다음 물엿을 넣어줄 건데요. 제가 마트에 가보니까 원래 황물엿을 찾아봤는데 황물엿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조청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거의 성분이 물엿과 다름이 없거든요. 희한하게 마트에 그 황물엿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두세 군데 갔는데 다 없었습니다. 300 넣어줄게요. 정종을 좀 넣어줄 건데요. 정종이 보통 백화수복이나 청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오늘 청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청아나 백화수복이 없으시면은 소주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청아 100ml 넣어줄게요. 그리고 맛술. 맛술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미림이거든요. 보통 미림이랑 미향도 있고, 그리고 집에 또 보니까 청정원에서 나온 맛술이 이렇게 있어요. 맛술이. 저는 맛술 대신 미림을 사용할 거고요. 제가 두 가지 맛을 봤을 때 차이점은, 미림은 약간 알코올 향이 좀 났다면은 이 맛술 같은 경우는 좀 신맛이 좀 났어요. 그래서 맛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미림을 사용하겠습니다. 200ml 넣어줄게요. 참치액을 넣어줄 건데요. 참치액은 150ml 넣어주겠습니다. 향이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넣어줄 건데요. 생수 600ml를 넣어줍니다. 먼저 300, 한 컵, 300ml 두 번.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맞는 간장 기본 양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야채들만 넣고 끓이면은 끝이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양파 1개 넣어주겠습니다. 양파는 한 2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표고는 생표고, 건표고 있는데, 이런 소스 만들 때에는 사실 건표고가 좀 더 좋은데 건표고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생표고 사용하겠습니다. 생표고는 특히 이 부분, 끝부분이 많이 더러우니까 세척을 좀 잘 해주시고요. 뒷등도 굉장히 육수 나오는데 좋으니까 꼭 버리지 말고 사용해주세요. 이게 뭐라고 하나요? 이게 뒷등이라고 하나요? 꼭지라고 하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반 정도로 썰어줄게요. 간장 소스에다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한 10알 정도 넣어 줄게요. 한번 세볼까요? 17알이네요. 버리기 아까운 거 다 넣어 줄게요. 마늘은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또 안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또 간장 소스에 나오려면은 칼로 한번 이렇게 눌러서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중식도를 쓰면 훨씬 편한데 일반 프렌치 나이프로 사용을 하려니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소스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파는 이 흰 부분은 보통 볶음용에다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끝부분이 그렇게 쓸모가 없거든요. 이 끝부분은 소스에 넣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 대파에 안쪽에 보면 끈적끈적한 부분이 단맛을 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지 않고 소스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건고추를 사용하셔도 되고, 요즘에 매운맛을 더 주고 싶으시면은 페페로치노나 베트남 고추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건고추 2개를 사용할 거고요. 조금 더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은 이거 살짝
반 정도 뜯어서 소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를 준비를 했는데 원래 이 소스 레시피가 배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배가 또 명절을 앞두다 보니까 많이 비쌀 것 같아서 사과를 대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신기하게 배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배 한 개 중에 한 반 개 정도 넣겠습니다. 저 배를 잘라 볼게요. 한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껍질째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스에 집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줄게 건대추 5알 정도 넣어줄게요. 소스에. 그리고 생강은 너무 많이 말고 한 알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썰어서 소스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초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집에 감초가 있는데 감초가 또 단맛도 있고 또 한방의 맛을 줘서 아주 좋습니다. 감초는 한 5개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불을 켜주신 다음에 한번 끓어오르면은 약불로 줄이신 다음에 30분 정도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0분 정도 끓이시면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덮고 차가워질 때까지 식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그 야채와 과일들이 향신료들이 좋은 성분들이 나오면서 더 맛있어지거든요. 자, 만능 간장 이렇게 다 식었으면은 체에 한번 내려줄게요. 보시면은 와 너무 이쁩니다. 한번 먹어봤는데 지금 이대로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소스를 체에 걸러줄게요. 이 소스 우린 야채들은 버려주시면 됩니다. 잘 털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만능 간장 완성입니다. 자, 이 간장으로 이제 맛있는 요리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따라해 보세요. 냉장고에 바로 나온 걸로 바로 넣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10분 삶아 주겠습니다. 계란을 10분 정도 삶았으면 바로 이렇게 차가운 물에 식혀줘야 계란 껍질이 잘 까집니다. 자, 이렇게 말끔하게 계란을 까줬습니다. 이쁘죠?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 자, 만능 간장 200ml 넣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200ml 넣어줄게요. 그리고 삶아준 계란을 넣어주겠습니다. 잠길 정도 넣어야 되는데 잠기지 않아서 100ml 정도 더 넣을게요. 자작하게 담가주시고 불을 켜주겠습니다. 푹 졸여줄게요. 정말 쉽죠? 계란 장조림에 넣을 야채, 감자를 조금 네모나게 한번 썰어볼게요. 조금 물퉁물퉁하게, 그리고 그냥 일자로 당근 대충 뚝뚝 썰어줍니다. 일자로 썰게. 풋고추도 대충 썰어줍니다. 파도 검은 부분 버려주시고 마찬가지로 툭툭 썰어줍니다. 네,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계란 장조림이 이렇게 좀 끓으면은 야채들을 넣어줄게요. 색깔이 조금 변했잖아요. 이때쯤에 야채들을 넣었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뭐 당근, 뭐 감자부터 넣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푹 끓여주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계란 장조림은 삶아가지고 계란 까고 그냥 만능 간장 넣고 야채 넣고 푹 졸이면 끝이에요. 진짜 쉬워요. 이게 마지막에 딱 깨 뿌리고 뭐 참기름 살짝 넣으면 끝입니다. 그러고 딱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 밥 한 공기 뚝딱이에요. 와우. 계란을 먹을 만큼 계란, 감자, 당근, 고추, 야채가 다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다 있죠. 또 밥이랑 같이 먹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국물을 쫙 넣어주면 되겠죠. 와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울 때 냉장고에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식은 다음에 꼭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고, 차갑게 드셔도 맛있고 뜨겁게 드셔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따라해 보세요.
돼지 불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야채만 썰고 고기를 넣고 그냥 볶으면 되거든요. 오늘 돼지고기는 한돈 앞다리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채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 야채는 그냥 좋아하시는 것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 파, 당근, 고추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돼지고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재료가 많게 야채를 썰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이 한 300g 조금 안 되네요. 딱 1인분 먹기에 딱 좋은 양인 것 같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채 좋아하시면 더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0.5cm 정도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대파를 또 좋아하니까 항상 또 반 썰어주시고 어서 썰어주시면 돼요. 저희 야채는 다 같이 넣고 볶을 겁니다. 저는 오늘 청양고추 대신 풋고추 준비했습니다. 풋고추도 어서 썰어줄게요. 네. 당근도 반 썰어주시고, 오늘 당근은 채를 썰어줄게요. 먼저 이렇게 어서 좀 썰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모아서 채를 썰어줄게요. 당근은 좀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 얇게 썰어줄게요. 당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편인데 색감이 워낙 좋아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야채는 볼에 담아줄게요. 야채 완성. 고기 넣고 간장 넣고 볶으면 끝입니다. 네, 이제 바로 볶아 보겠습니다. 물을 한번 켜주시고요. 먼저 기름을 한번 둘러주시고 앞다리살 넣어주겠습니다. 잡내 제거를 위해 후추 한번 뿌려줄게요. 아주 노릇하게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이 좀 이렇게 일어나면 야채를 넣어줄게요. 여기에 양배추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면 양배추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양파하고 당근이랑 고추만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볶아지면은 바로 대망의 맞는 간장 넣겠습니다. 조금 넉넉히 부어주세요. 약간 자작하게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졸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자,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거의 다 졸여졌으면은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살짝만 둘러줄게요. 불을 꺼주시고 참기름 한 숟가락 정도 살짝 둘러줄게요. 맛있는 돼지 불고기 완성입니다. 자, 이제 돼지 불고기를 접시에 담아 볼게요. 다 담죠 뭐 그냥. 근데 제가 살아있는 야채들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확실하게 제 스타일로 익혔습니다. 모양은 조금 별로지만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를 뿌려줄게요. 돼지불고기 완성입니다. 만능 간장으로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찜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찜닭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당면입니다. 납작한 걸로 준비를 했고요. 100g짜리 준비를 했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게 당면은 물에 꼭 불려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에 충분히 불리겠습니다. 이제 물에 안 불리고 그냥 사용을 하면은 너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했을 때 엄청 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려서 볶아주시면은 부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찜닭에 들어갈 채를 넣어줄 건데요. 찜닭에 빠질 수 없는 감자 준비했습니다. 감자는 감자탕이나 감자국처럼 썰 수 있는데 저는 넓적하게 한 1cm 정도 썰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균형이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만 딱 편편하게 한번 썰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두시면은 움직이지가 않죠. 이 상태에서 한 1cm 정도 썰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썰 수가 있습니다. 감자를 썰어 주시고 당근 어슷 썬 다음에 채를 썰게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채 썰어 주겠습니다. 네, 어슷 썰어 줄게요. 대파 반을 썰어 주시고 이것도 어슷 썰어 주겠습니다. 야채 손질 끝입니다. 먼저 닭을 먼저 조리를 해줄 건데요. 닭은 오늘은 절단닭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척을 한번 했고요. 닭에는 살모넬라 균이 많기 때문에 세척 후에 싱크대는 꼭 퐁퐁이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 병균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세척한 닭 준비를 했고요. 그 팬이 좀 달궈지면은 바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싹 구워줄게요. 자, 그리고 닭에 또 잡내 제거를 위해서 후추를 뿌려줄게요. 네, 넉넉히 뿌려줍니다. 그리고 잘 뿌어졌나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세요.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기름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기름이 찜닭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자, 오늘 노릇노릇 구워졌으면 간장간장 150ml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물 한 150ml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닭이 익을 때까지 푹 익혀줍니다.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꿀팁. 보통 찜닭들 가게에서 대부분 쓰는 건데 요즘 가게에서는 이 카라멜 색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카라멜 색소 대신에 짜장 소스를 넣겠습니다. 이 소스를 넣어야지 찜닭집에 가서 먹는 검은색 색깔이 나와요. 만약에 이 짜장 소스를 안 넣게 되면은 색이 엄청 하얗거든요. 그래서 맛없어 보이는데 맛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뭔가 보기 좋기 위해서 짜장 소스를 저는 넣겠습니다. 매장에서는 뭐 배달하는 곳에서는 이런 카라멜 색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노두유, 또 그게 없다면은 춘장도 가능하고요. 저는 짜장 소스를 넣을 거고, 그리고 이것도 없다면은 짜장 가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제 짜장 소스 넣겠습니다. 소스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네, 한 100ml 정도 넣었습니다. 닭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닭이 익었으면 야채를 넣어 줄게요. 한 번에 넣겠습니다. 오늘도 팬이 작지만 어차피 숨이 죽으면서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팬을 바꿔줄게요. 물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당면을 이따가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넓적하게 쓴 감자도 넣어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감자가 으깨질 정도 익으면은 불린 당면을 넣어주겠습니다. 잘 넣어주시고 끓여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당면이 익으면 찜닭 끝입니다. 그리고 짜장 소스를 넣었더니 소스도 정말 진하고 너무 맛있어 보여요. 와, 당면 보세요. 당면. 이 당면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제가 서울 5성급 호텔에서 근무했을 때 70년 된 한정식당에서 오신 셰프님께 배운 레시피, 제가 이 간장 소스로 집에서 여러 음식을 만들었는데 사용 용도는 정말 다 가능해요. 뭐 돼지불고기, 소불고기, 그리고 소갈비, 돼지갈비, 뭐 LA 갈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잡채부터 계란 장조림, 뭐 메추리알 장조림, 뭐 볶음 요리, 조림 요리 다 가능하니까 이 간장으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